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6%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자, 보시면 음봉이 거의 꽉 채워서 마감을 좀 했거든요. 자,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마치 전략 후강처럼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곧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기존 저점, 여기가 얼마죠? 15만 900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하면서 종가는 거의 최저점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자, 하이닉스는 무려 8%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는 우리가 16만 8,200원이 고점이 되고 다시 한번 추세가 좀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선과의 이격이 거의 다 이제 좁혀져 왔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대략 이제 14만 8천 원? 이 박스권의 하단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사실 우리가 며칠 좀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 날이 지난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당시에 종가가 15만 2,400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꽤나 많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자, 여기 15만 1,700원. 그쵸? 지난주, 지지난주에 종가가 현재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고점이라서 다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다만, 조정이 시작이 됐으니, 1월에 우리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월봉을 보시면, 1월 한 달 동안 무려 33%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1월에 우리가 33% 올랐는데 2월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추세가 끝났다라는 건 아니다. 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5만 원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조정은 두 가지가 있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요 정도만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2월의 마감이 얼마에 끝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락의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한다면 사실상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댓글을 좀 열어놨으니까 댓글로 뭐 삼성 화이팅, 삼성 주주님들 힘내자. 자, 이런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 몰랐거든요. 제가 일요일에 올렸던 영상에는 월요일에 하락이 나타나도 공포에 투매를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5%까지 하락을 할 줄은 몰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일단은 연준 의장의 후임자가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매파적인 성향.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죠. 일종의. 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장이 하락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주말 동안의 미국장을 반영을 하는 구간인데요. 문제는 미국의 이제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1.7%까지 꽤나 많은 하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말 동안에 하락 한 번으로 끝났으면 선물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을 텐데 일단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매파적인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사실 아직 검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매파적인 사람이 왔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갈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생겼다. 때마침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 그에 따라서 일부 현금을 확보해 놓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가 5%나 빠질지는 몰랐습니다만,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죠. 코스닥이 4%나 빠질지 몰랐습니다만, 새로운 연준 의장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현금을 챙겨 놓자.
요런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수급을 보시면 많이 팔았거든요. 자, 오늘 외국인이 9,700억, 대략 1조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대략 5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1조 4,500억 팔았죠? 1조 5천억이라고 치면 하이닉스에서 1조 5천억,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1조, 합치면 2조 5천억 이렇게 이제 팔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코스닥은 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4천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수급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26년도 들어서 굉장히 강한 시장이 펼쳐졌는데 첫 번째 장대 음봉이 나왔다. 요 정도로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누가 더 많이 팔았고 조금은 샀고 이런 거는 지금은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400개, 하락 종목이 몇 개죠? 2,300개, 이 정도 이제 되는 시장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이 103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신용 잔고가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신용 잔고가 예탁금보다는 적긴 합니다만 100조랑 30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건데, 자, 그러면은 신용을 한번 털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탁금도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일단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심리는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을 깨지 않는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당장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15만 원이 안 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는 과정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V자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시장이 굉장히 강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의 이제 기대예요, 기대.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방향이 밑으로 꺾였으니 더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낙폭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치고 옆으로 좀 횡보하더라도 이 15만 원이 안전지대라는 걸 시간이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연준 의장의 교체가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좀 유난히 더 심했습니다. 자, 해외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1.2%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대만은 1.3%죠. 자, 그리고 중국은 2.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많은 하락을 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1월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당연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는 없고요. 팔고 싶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자, 삼성전자가 17만 원도 돌파하지 못한 상태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우상향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전망치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은 25년도 4분기, 그러니까 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종목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25년도 4분기가 사실 실적의 피크는 아니란 거란 말이죠. 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는 9월부터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에 7만 원이었던 DDR5 16기가가 이제는 얼마가 됐나요? 40만 원이 됐는데, 중간에 10월에는 이제 15만 원, 11월에는 뭐 20만 원대, 12월에는 30만 원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우상향을 그려갔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 20조라는 영업이익은 최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앞단에서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그 부분은, 자,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쓸어 담을 수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참고를 좀 해보세요. 자, 줄을 서시오. 삼성 SK 주문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2년치 장기 계약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곤란한 그런 이제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를 좀 내려보시면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장기 계약하자. 메모리 3사 주문 심사를 강화시키고 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거의 이 세 개의 기업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2년치 장기 계약 요구도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값을 80% 인상한다는 설이 돌자 사재기 열풍에 불을 붙였다.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콧대 높기로 좀 유명한데요. 애플마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팀 쿡의 사진이 좀 놓여져 있죠. 애플마저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연준 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기 계약을 해달라고 했던 요구들이 하루 만에 자, 우리는 연준 의장이 바뀌었으니까 매파적으로 좀 바뀌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가 없네요. 이제는 장기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바꿀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흐름은 이미 상방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게 항상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동성은 이 가격에 어쨌든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잖아요.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매도세가 더 강했다라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랑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매도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의 가치가 하락을 했거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든 거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만약에 꺾이면 이거는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25년도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26년, 27년 계속 그 실적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고점을 맞고 꺾이는 구간이 언젠간 오겠죠. 당장 이번 달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도를 고민해야 될 때겠지만, 외부적인 요인, 그것도 연준 의장이 바뀌고 그 사람이 매파적인 정책을 이미 발표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긴 것이고요. 누구는 팔고 싶고 누구는 사고 싶은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제자리를 횡보를 하겠죠.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다면 누군가는 지금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매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파는 사람이 많겠지만 다시 본질의 가치를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는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표 주가는 23만 원까지 나왔고요. 23만 원이 HBM 6세대,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가장 고마진 HBM 6세대의 공급이 올해 상반기입니다. 자, 1분기 아니면 2분기인데 이거를 지금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확실히 됐을 때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에 들어오고 기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하는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지금과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개인이 사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팔면 안 되고 다음 상승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의 가치, 기업의 본질, 실적의 성장에 집중을 하는 거지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조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생겼다.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지켜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의 하락이 내일 V자 반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2월은 조금 쉬어가도 된다. 차라리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지, 이거 꺾이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하면서 멘탈이 흔들리시면 매도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차라리 2월은 그냥 쉬었다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욱더 낫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로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디테일한 그런 관점이라든지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은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영상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좀 보시면요. 멘탈을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본질을 평가하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월요일부터 급락이 나와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게 또 처음이 아니죠.
자, 이런 강세장 속의 조정 구간을 현명하게 이겨내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이제 새로운 내용들 혹은 뭐 또 외부적인 이슈들 확인이 될 때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잘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